자, 교재는 150페이지 인과관계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가죠. 자,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했을 때 그 결과 발생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했을 때에는 이 시의 독립행위가 경합된 경우와는 달리 각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맞습니까? 우리 형법 제19조 동시범 얘기죠. 자, 동시범 같은 경우는 동시 또는 이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달리란 말 틀렸고요. 자,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했을 때 결과 발생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각자를 미수로 처벌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틀렸고요. 자, 니은번. 결과범에서 실행행위와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각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자, 그렇죠. 인과관계 없을 때는 미수 또는 불가벌이 됩니다. 미수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을 때 미수가 되는 것이고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을 때는 불가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수로 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자, 디귿번. 자, 결과 발생을 위해서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이랬는데 이 견해가 무슨 견해입니까? 상당성이란 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견해는 상당 인과관계설인 거죠. 자, 이 상당 인과관계설에 따랐을 때 모든 조건을 등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정 범위가 너무 넓어서 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견해인데 이 견해는 무슨 견해에 대한 비판이죠? 이 부분은 조건설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상당인과 뒤에 부분은 조건설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리 1번은 많이 출제가 됐죠. 복부를 인류에 강타했습니다. 복부를 맞으면 죽어요. 그렇죠? 뭐 운동이 돼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약간 비만 있거나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복부 제대로 맞으면 죽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그것이 유력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부의 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야 됩니다. 설령 비록 의사의 수술 지연이 공동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뭐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복부 때린 것이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문제 2번 올해 검찰직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2번 판례가 최신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화제 판례가 아주 최신 판례이지만 바로 이 9급 검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기억번 가보죠. 방조범이 성립을 하려면 자, 방조범 인과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조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결과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현실적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할 때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요 지문도 최신 판결 유지입니다. 그래서 요 지문도 좀 많이 좀 받으세요. 자, 실화죄입니다. 자, 공동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각자의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각자의 과실이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각자를 실화죄의 미수로 평가함이 미수로 불가벌해 실화죄 미수는 처벌정이 없으니까요. 실화죄의 미수로서 불가벌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우리 판례가 불가불로 보지 않았고요. 불가불로 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실화죄 미수로 본다는 것은 19조를 갖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형법 제19조 동시범을 갖고 와서 근데 동시범은 미수가 되는데 실화죄는 미수범 처벌정이 없으니까 불가불이다.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결 유지 가보시면 자, 공동과실이 경합하여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 그 발생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조건이 그 원인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자는 뭐다? 각자는 실화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불가불이 아니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판례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자, 3번 가봅니다. 자,
요 판례는 방조범에서 나오죠. 방조는 정범행위 중에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착수 전에 하더라도 나중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 나갔다면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에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자, 범행을 만류하였다. 이것만으로는 밑에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단절되었다거나 이탈했다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죠. 즉 이탈이 되려면 그 공동정범에서 말하는 기능적 행위지배의 제거, 그 정도급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교사범 같은 경우는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지배란 말을 쓰지 않지만 어쨌든 공동정범으로 치면 그 정도급까지 갔을 때 이탈 제거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전화로 범행을 만류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탈을 보지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올해 법행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번 가죠. 자, 갑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거예요. 대출을 신청했다. 심사받을 당시 동시에 A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을은행이 물어봐요. 을은행이 다른 은행에 동시에 대출 진행 중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이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없다고 답변하니 이 을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줬겠죠.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으로 치면 신용불량 신청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못 갚잖아요. 을은행에, 그렇죠? 분명 을은행은 물어봤단 말이죠. 을은행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다른 은행에 대출받은 것이 없냐? 라고 물으니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이 자체가 기망행위가 된다는 거죠. 대출해줬단 말은 기망행위를 통한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 보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기 때문에 갑의 행위와 을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자, 적자 상태입니다.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획일적인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해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적자라면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줍니다. 그렇죠. 다 대출 받을 때 다 자료 제출이 있거든요. 전년도 뭐 연간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제출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제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을 받지 못하면 회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회사 대표자라는 사람이 이제 부실 재무제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짝으로 가짜로 막 가로로 써서 막 위조, 변조 막 등등 해가지고 막 제출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으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망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출과 여신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적자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마치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기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가보죠. 자, 쭉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자, 대출 신청했습니다. 똑같이. F은행에 임대주택 건설 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자, 아파트 부지 매매 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을 기망했다는 거죠. 은행을 기망해서 대출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매매 가격을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대출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느냐라는 얘기인데 판례가 뭐라고 봤습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어렵다라고 봤을까요? 자, 1번, 2번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1번은 있다고 봤고 2번은 있는지 없는지를 뭐 꼼꼼히 따져봐야 그런 얘기인데
결론이 이렇게 나가지만 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나가지만 이런 상태였다면 이것도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번 같은 경우는 사기가 안 된다고 보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면 은행은 100% 넘어갑니까? 이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 은행은 100% 속아 넘어가서 대출금을 해주냐고요. 은행에는 심사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제출하면 거기서 딱 심사해본단 말이죠. 꼼꼼하게. 뭐 이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돈도 아니고 적게는 보니까 뭐 회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임대주택 이렇게 나오면 좀 최소한 몇 억이잖아요. 몇 억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심사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너네 심사들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출만으로 곧장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출제가 다른 시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교통방해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또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여기까지는? 자, 끊어볼게요. 자, 교통방해 행위가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교통방해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이 다른 사실관계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꼼꼼하게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은 설치가 되지 않았으나 보행등이 녹색이었습니다. 보행등이 녹색이었기 때문에 보행자는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차량의 신호등은 적색이었습니다. 그럼 차량은 멈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를 운전자가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들이받아 이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X입니다. 정답은 4번. 4번이 제일 쉬운 판례네요. 4번, 5번이. 자, 문제 4번입니다.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정답은 2번. 자, 기억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때 이 의사에게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상해죄는 뭐예요? 결과범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를 논합니다. 자, 살인행위가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죠. 직접적인 원인일 필요도 없습니다. 원인이어야만 한다. 이 부분 틀렸네요. X. 이 콜라 김밥 사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콜라 먹고 죽어도 살인행위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사실이 뭐예요? 그 다른 사실이 콜라 김밥 먹고 죽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더라도 이 살인행위가 살인행위를 하면 사망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살인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폭행 압박으로 강취하려는 행위와 극도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사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없다 틀렸습니다. 이때 상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도치상죄가 될 수 있는 거죠. X. 이게 뭐죠? 폭행 압박으로 재물을 강취하는 것이 강도예요. 강도. 그래서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강도치상죄의 결과적 가중범위 되는 겁니다. 칼로 찌른 것이 밑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콜라 김밥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작년도 간부 문제네요. 정답은 2번. 1번 갑니다. 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공사 완성 대가로 공사 대금을 받았다. 그런데 그 법인 등록 요건 중에 인력 요건을 외형상 갖추기 위해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실을 발주처에 숨기는 행위를 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간만에 보니까 기망행위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요. 사기죄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기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판례 강론 사기죄가 나와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왜요? 이 부분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에요. 공사 관련된 공사 도급이자 도급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는요, 이런 공사하다 보면 이런 관련 자격증 소지 대여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걸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자격증 대여를 받는데 뭐 문화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문화재가 뭐가 있나? 각종 지자체가 행사하는 그 문화재 시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경복궁도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자격증 대여받는 것이 흔합니다. 흔해요. 근데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자, 판례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자, 국가적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요 해설도 같이 받으시고요. 자, 2번 갑니다.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비록 자동차가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급정거에 놀라서 넘어 자빠졌다는 거죠. 이런 상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놀라 자빠져서 인과관계 있다는 판례 요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그 열차와 자동차가 충격했을 때 멀리서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구경하다가 놀라 넘어졌을 사건 그것도 인정했잖아요. 그런 같은 얘기입니다. 자, 소아외과 의사가 5살 난 아이입니다. 백혈병 환자인데 자,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쇄골하 어딘지 아시죠? 목 밑에 쇄골이죠, 쇄골. 쇄골하 밑에 이 관을 집어넣어야 돼요.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관을 집어넣어서 여기 이 관을 통해서 이제 약물이 주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이 관을 찾아야 되는데 관을 찾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이 우측 쇄골하 부위에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렀다는 거지. 왜 찔렀을까요? 관을 찾아야 되거든. 흐름. 관을 튜브가 통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못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자리를 찾기 위하여 10차례 찔렀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돼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래서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밑에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했다. 그랬을 때에 이 심하게 폭행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장 핵심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없었다 X. 여기서 평소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래서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사망하게 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6번은 쉬었다 하겠습니다.